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우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프레디의 피자 가게입니다.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데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10대 사이에서 공포 게임으로 아주 유명했던 작품인데요. 키워드와 함께 영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밤을 버텨라입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폐업한 피자 가게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이 수상한 로봇 인형들의 공격을 버텨내는 거죠. 영화는 이 원작 게임의 설정을 유지하면서도 주인공에게 트라우마와 심리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집중시키도록 했습니다. I have a job for you. Piece of cake, really. 폐업한 피자 가게에서 야간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된 마이크. Welcome to Freddy Fazbear's Pizzeria. If you're watching this video, it means you've been selected as Freddy's newest security guard. 겉모습과 달리 가게 내부는 깨끗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한때 아이들에게 사랑받았던 마스코트 로봇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ave you met them yet? Met who? Foxy, Bonnie, Chica, and Freddy. 어쩔 수 없이 여동생을 피자 가게에 데려온 뒤 로봇들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Ghost children possessing giant robots. 위험을 경고했던 경찰관 바네사와 함께 피자 가게의 비밀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됩니다. Tell me how to stop them. You don't. It's too late. 네, 이 영화 개봉을 하자마자 국내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흥행에 완전히 성공을 했는데요. 공포 영화답게 제작비는 2천만 달러밖에 들지 않았지만 6배가 넘는 1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흥행을 이끈 건 바로 10대입니다. 국내 한 멀티플렉스의 관객 분석을 해보니까 프레디의 피자 가게를 본 관객의 38%가 10대였습니다. 대부분 15세 이상이었던 이 공포물의 기준 관람과와 달리 이 영화는 12세 관람가인데다가 또 1시간 49분이라는 아주 짧은 러닝타임 등이 10대 관객을 끌어당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10대, 그러니까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 영화의 매력, 두 번째 키워드로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안 무서운 공포 영화입니다. 이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호러와 엔터테이닝의 합성어인 호러테이닝 무비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나오지만 실제로 깜짝 놀라도 어딘가 조금은 귀엽고 재미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러 입문용 또는 아이와 함께 보는 공포 영화로도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원작 게임인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가 처음 나온 건 2014년입니다. 경비원이 된 플레이어는 CCTV를 확인하면서 경비실 문을 봉쇄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5일 동안 로봇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임입니다. 네, 게임이 영화가 된 건 호러 명가로 불리는 블룸하우스의 제이슨 블룸 대표가 게임 원작자인 스콧 코슨을 1년 동안 쫓아다닌 덕분인데요. 이 스콧 코슨은 직접 영화 각본에도 참여를 하면서 게임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제작자 역시 원작 팬에게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What sets this movie apart from others is the care that was taken with the story to create something based on a beloved game. Hello? 네, 원작 공포 게임이 인기를 끄는 건 다른 공포 요소 없이 오로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점프 스퀘어, 이른바 갑툭튀 효과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영화에서도 화면 가득히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기는 하지만 눈을 감고 볼 정도의 공포는 없습니다. 특히 또 영화 속 애니매트로닉스 이것들은 다 그래픽이 아니라 실사로 만들어졌습니다. 2m 정도의 애니매트로닉스는 스턴트 배우들이 직접 탈을 쓰고 연기해서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She looks happy and then boom, she gets really scary. Bonnie is the most aggressive. If there's a time when Freddy should be scary or intimidating,
He stands tall, the movement is slow and ominous. Sometimes it's the subtlety that really sells the character. 무서우면서도 유쾌한 호러 테이닝 영화 프레디의 피자 가게 보고 왔는데요.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양회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화 속의 공포의 대상이 바로 마스코트 로봇, 그러니까 애니매트로닉스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로봇과는 다른 건가요? 네, 이 애니매트로닉스는요, 애니메이션과 일렉트로닉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실물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로봇을 조종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인데, 특히나 일반적인 로봇과 달리 사람 외형이 사람 혹은 뭐 동물, 공룡 아니면 인형 이런 모습을 아주 똑같이 본떠서 겉모습을 만들고요. 유압, 뭐 공기의 어떤 방식이나 아니면 뭐 전기의 힘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쉬운 예로는 영화 주라기 월드 시리즈가 있어요. 네. 여기에 나오는 공룡들이 사실 CG가 아니라 다 직접 만들어진 공룡이거든요. 이때 들어간 기술이 이 애니매트로닉스인데요. 이거는 1993년 처음 주라기 공원이 나왔을 때부터 이 방식대로 공룡들을 만들어서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네. 최근에는 관련 기술들이 더 로봇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공룡의 뭐 눈 깜빡임, 뭐 공룡이 호흡을 하는 입 모양이나 이 살 떨림, 피부 표현력까지도 이 애니매트로닉스가 구현을 해내서 사실감을 더 높였고, 실제로 이 주라기 월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이 이제 촬영장에서 진짜 공룡 이 로봇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연기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건 이제 영화 속의 애니매트로닉스의 기술은 영화 밖에서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흔히 이 주라기 월드 전시도 그렇고요. 우리가 과학관 같은 데 가면 공룡들이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이 로봇들이 사실은 이 애니매트로닉스의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된 거고, 뭐 놀이기구 우리 탈 때 보면 몇몇 놀이기구들은 이제 기구를 타고 들어가면서 안쪽에 이제 다양한 뭐 장난감들이나 인형들이 튀어나오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것들도 대부분 다 이 애니매트로닉스 기술이 적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 영화 촬영할 때 배우들도 CG보다 애니매트로닉스로 하면 더 몰입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게 애니매트로닉스가 영화 제작에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회사가 바로 디즈니입니다. 이 디즈니는 단순히 뭐 영화 안에서만 애니매트로닉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디즈니랜드라는 테마파크를 가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디즈니랜드에 오는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만 만났던 캐릭터를 현실에서 직접 만나서 우리가 이제 현실과 상상을 이렇게 오가는 느낌을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최근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이 뭐 캐릭터라고 해야 되죠. 이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베이비 그루트랑 스파이더맨입니다. 네네. 네, 제가 관련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게 베이비 그루트죠.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이거는 실제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뭐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이라고 해도 믿을만 네. 하죠. 예. 네, 이 디즈니 테마파크의 설계와 구축을 담당하는 디즈니 이매지니어링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 그루트 로봇을 애니매트로닉스 기술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한 쌍의 다리가 움직이는 거에서부터 로봇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몸통을 만들고 걷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그리고 영화 속에 진짜 베이비 그루트처럼 자연스럽게 걷고 또 뭐 손을 흔들고 춤을 출 수 있는 이 동작들까지 개발을 한 겁니다. 이게 넘어질 때 이제 넘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예. 네. 디즈니랜드에 찾은 고객들을 직접 걸어다니면서 만날 수 있는 베이비 그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는 건데요. 아직은 이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걸음걸이는 물론이고 막 각종 능력들을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현장에 투입을 할 예정이라서 아직은 이제 지금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저런 캐릭터가 직접 걸어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정말 동화 속에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스파이더맨에서도 애니매트로닉스가 적용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영화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습이 CG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영화는 맞고요. 영화는 이제 대부분 CG와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스턴트 연기가 맞고요. 제가 말하는 이 스파이더맨의 애니매트로닉스는 이 디즈니랜드에서 만날 수 있는 네. 겁니다. 네. 이 미국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어드벤처의 영상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도 역시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영상을 보실 건데요. 이 스파이더맨이 진짜 사람이 연기하는 스파이더맨이 있고요. 이 영상 속에 애니매트로닉스도 섞여 있습니다. 지금 저건 로봇이었던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사람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뭐 보면 지금 이제 스턴트 줄을 매달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 사람이 하는 거고 방금 예. 조금 전에 봤던 굉장히 하늘을 나는 점프하는 모습은 네네네. 애니메트로닉스인데요. 오. 예, 디즈니가 수년간 연구를 해서 개발한 스턴트 로봇입니다. 이거는 예. 이 공중으로 로봇을 던지면 마치 공중제비를 돌듯이 움직일 네.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좀 막대기 같은 걸로 개발을 했고, 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로봇이 사람의 형태의 모습대로 공중제비를 도는 거를 연습을 와.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실제로 20m 높이에서 안전선 없이도 점프를 하고 공중제비를 돌 수 있고요. 네. 영화 속 모습을 실제로 네. 구현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로봇에는 이 레이저 거리 측정 기능은 물론이고 뭐 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등이 탑재돼 있고 스윙 센서, 그러니까 회전하는 관련된 센서도 달려있기 때문에 이 움직일 때 자신의 각도와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디즈니랜드가 야외 세트장,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제 네. 적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들도 자기가 이제 스스로 고려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중제비를 도는 동안 궤도가 이제 계속 바뀌는데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스스로 안전한 똑같은 위치에 착륙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감속도 하고 이 속도감도 알 수 있고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이 센서 기술들까지 다 적용이 돼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저는 관절들이 좀 부자연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방금 영상 보니까 사람이랑 애니메트로닉스를 좀 구분하기 어려운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유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설명을 계속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 뭐 영화나 드라마 또 뭐 디즈니랜드 이런 부분인 것 같으니까 네. 좀 문화 콘텐츠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 애니메트로닉스 자체는 이제 문화 콘텐츠에서 처음에 적용되어 있던 기술이 맞는데요. 최근에는 동물 로봇을 만들어서 환경이나 뭐 동물권 보호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한 예가 미국의 한 기업이거든요. 이 커스텀 로보틱 와일드 라이프라는 회사인데 이 네. 회사가 만든 애니메트로닉스는 이 굉장히 야생 동물하고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생 동물 밀렵꾼을 잡기 위해서 만든 로봇인데요. 스티로폼으로 몸체를 만든 뒤에 실제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머리랑 꼬리를 조금 무선으로 움직여서 실제 동물, 야생 동물처럼 만들고요. 밀렵꾼이 만약에 이 동물 로봇을 진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네. 진짜 뭐 사슴이나 다른 걸로 알고 접근을 하거나 총을 쏘게 되면 400m 이내에 대기 중인 단속원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최대 100발까지 총알을 맞아도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관련 부품들도 쉽게 교체를 할 수 있어서 활용성이 높은데 여태까지는 이 야생동물들을 밀렵하는 사람들은 야생동물이 죽고 난 다음에야 뒤쫓아가서 그쵸. 잡을 수 있었지만 이 로봇을 통해서 뭔가 동물이 죽지 않아도 밀렵꾼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이 밀렵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동물원도 이런 애니메트릭스로 좀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용 분야가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